오늘은 건축비 지원 프로젝트의 C 현장입니다. C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평이 30평형 정도 돼요. 30평형 정도 되고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견적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 제가 건축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브랜딩 이벤트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요번에 3기죠. 3기 분들도 건축비 지원이랑 같이 좀 섞어서 할 수 없냐. 새로운 프로젝트처럼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딩 기획과 건축비 지원 프로젝트를 합쳐서도 진행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기획이나 건축비 지원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섞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하나 진행을 또 해보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대출이 잘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 대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할게요. 자, 금강원 제재가 있기 전에 대출의 방식을 기존 대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금강원 제재가 있고 난 이후의 대출의 방식을 나중에 변경이라고 쓸 겁니다. 기존의 대출의 방식은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죠. 토지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토지를 가지고 감정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액의 70에서 많게는 80%까지 해줬어요. 자, 건물은 앞으로 지어질 것이다 보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의 60%에서 75%까지 많게는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해줬어요. 실제로 기성대출을. 가령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억 곱하기 70%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7억 대출이 나오죠.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10억이라고 볼게요. 여기서 60%만 대출이 나온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6억이 나오겠죠. 이 두 개의 합산이 얼마입니까? 6에서 7억 13억 정도 되죠. 자, 한 13억 정도 대출이 나오겠거니 했어요. 저희가. 이거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막 위로 올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변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땅이 있고 건물 계획을 하거든요. 그럼 땅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에 존재해요. 현실에 존재하고 주변의 시세가 정해져 있어서 이 감정액의 변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도 변경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얼마가 될 것이다까지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더 업시키기는 힘들단 말이죠.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미래 가치잖아요. 없는 현실 담보가 안 돼요. 허가서만 딸랑 하나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감정액을 평가할 때 얼마를 투자할 거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따라서 감정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미적인 요소가 있고 마감재라든지 기타 등등의 요소들 때문에 감정액이 변화하게 돼요. 이게 만약에 10억이 아니고 1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그러면은 6억 6천이 나온답니다. 이게 6억 6천이 나와요. 똑같은 퍼센테이지 적용하면. 그래서 이거 건물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감정액의 평가가 나뉘어지니까요. 그리고 60%를 받을 것이냐 65%를 받을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보면 조금 더 많이 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과 금강원 제재가 없을 때는 이까지도 됐어요. 건물도 75% 요즘에 잘 안 나와요. 금강원 제재가 있기 전에도 75%까지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80%까지 열려 있었어요. 금액차가 상당하죠. 8억이 나오는 거예요. 8억이. 그러면은 8억 플러스 7억 한 15억이 나오는 거죠. 2억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LTV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변경을 한번 볼까요?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감정액에 똑같아요. 이것도 한 70%까지는 해줍니다. 지금도 현재도. 왜? 실제 담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바뀌어요. 옛날에는 감정액에
이렇게 몇 프로 해줬다면 지금은 감정액이 몇 프로가 아니에요. 지금 감정액이 몇 프로가 아니고 맥스 토지 감정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스 토지 감정액. 이게 엄청난 차이를 둡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줘요. 일단 돈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똑같이 1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70% 하면 7억이죠. 건물이 몇 평이든 신경 안 쓰고 뭐 건물 감정액이 얼마든 상관 안 쓰고 그냥 맥스 토지 감정이라 해가지고 건물로 나올 수 있는 돈이 3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땅값이 10억이나 되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 우리가. 근데 통상 우리가 호텔을 짓는다든지 뭐 카페를 짓는다든지 소규모 건축을 할 경우에는 땅값이 10억 안 돼요. 촌에 들어가서 시골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통상 감정이 2억 이 정도 나와요. 2억. 274 1억 4천 나온단 말이에요. 1억 4천. 그럼 6천만 원밖에 더 안 나와요. 0.65. 그러면 이게 공사가 되냐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토지가 3억짜리라. 감정액이.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3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3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억 받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고 3억이라도 받아야지 당연히 건축을 하려면요. 대신에 3억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금강원에서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자, 부실채권이 일어나는 겁니다. 건설사 부실채권. 돈을 빌려다가 PF를 끌어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수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금강원에서 제재하는 거는 야, 집 짓지 마. 첫 번째. 두 번째, 너 돈으로 짓지요. 이렇게 바뀐 상황인 거예요. 대신에 내 돈으로 집을 지을게 해가지고 내 돈으로 집을 지었어요. 가면 이대로 갑니다. 집 짓고 나면 이대로 해줘요. 이만큼. 딱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살고 클라이언트도 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건축 지원을 하면 되겠다. 왜? 건물만 지어주면 대출은 회복되니까. 상가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땅을 샀어요. 그럼 땅을 살 때도 대출을 꼈겠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탁 제재가 일어나버린 거야. 그러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 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지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야 이게. 집도 못 짓는데 땅만 들렁 사가지고 이자도 생돈 벌어가 생돈 발라 넣어야 되고 건물을 지었다 상가가 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월세 받는 걸로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돈만 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코자 했던 게 건축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고 건물을 짓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회복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좋아는 하십니다. 포크레인 한 삽도 못 들 뻔한 공사를 그래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좋아들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건축비 지원과 브랜딩 기획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섞어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섞어가지고 하실 분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고요. 오늘은 건축비 지원 프로젝트의 C 현장입니다. C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평이 30평형 정도 돼요. 30평형 정도 되고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견적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가 계산서입니다. 원가 계산서. 재료비가 2억 5천. 근데 이 재료비 비율이 너무 높아요. 50% 이상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총 공사액이 3억 7천이란 말이에요. 3억 7천 중에 2.5억. 그럼 절반 이상이잖아요, 이게. 1억 7천5백 정도가 50%잖아요. 이거 50%를 넘어가요. 건물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재료비의 퍼센테이지, 그냥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져요. 쉽게 생각하면 인테리어를 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100평짜리 인테리어나 뭐 15평짜리 인테리어 둘 다 들어가야 될 공종들은 다 들어갑니다. 설비, 전기, 뭐 목공, 도장 뭐 다 들어가죠. 예를 들어 100평 짓는데 200만 원이 나왔어요. 평당. 그 200만 원으로 15평 지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규모는 작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재료비의 비율이 지금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원자재 값이 너무 또 상승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또 싸우고 있잖아요. 또 이게 또 얼마나 또 치솟을지 좀 속이 쓰립니다. 전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좀 삽시다. 평화를 위해서이기도 한데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평인 건물이라서 재료의 퍼센테이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설공사 2,000, 토공사 1,300, 골조공사 1억 1,200, 조적 500, 타일 1,600, 수장공사 3,300, 방수 600, 금속 150, 145, 미장 2,800, 도장 57, 마감 2,400, 설비 840, 전기 1,500, 조경 500, 위생 400, 가구집기 1,200, 추가공사 6,400입니다.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토공사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 현장에 가니까 클라이언트께서 이게 보강토 설치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기역자가 있으면 전면에는 보강토가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오는 그 부분에는 돌담 마감이 되어 있어서 우리 땅을 다 못 찾아 먹기도 하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해서 턱축을 좀 더 쌓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 골조공사 해가지고 1억 1,200이 나왔는데요. 박 대표가 하는 디자인한 건물들을 보시면 알다시피 옹벽이 많아요. 조형물로서 사용되는 옹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옹벽 하나, 차폐벽 하나,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좀 공감대를 살 수 있고 좀 더 아름다운 건물이다, 조금 해석하기 좋은 건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실 벽하고 이런 거 막 다 세우고 나니까 처음에는 견적 금액이 한 5, 6억씩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뺄 거는 빼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욕심도 좀 전 내려놓고 필요한 것들만 탁탁탁탁 골라가지고 그래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일 공사도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정리된 공사고요. 그리고 수장 공사, 목 공사도 어떻게 정리해놨는데 여기 예비비 해가지고 1,000만 원 잡아놨어요. 예비비 해가지고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을 빼면 2,300만 원이에요. 여기 1,000만 원 빼면 2,300만 원이죠. 근데 2,300만 원으로 목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0% 추가금이 뜬다. 우리 회사 차원에서 실행을 오버탈 것이다 라고 보고 1,000만 원을 더 예비비로 둔 겁니다. 미장공사가 이만큼 나올 리가 없는데 많이 나오게 됐던 이유는 스타코플렉스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885만 원으로 스타코플렉스를 마감을 한답니다. 우리 공무과에서 택도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감을 하노? 무조건 2,000만 원 정도 든다. 내가 이때까지 해봤을 때 외장공사 하는데 2,000만 원 안 들어간 공사가 없다. 너무 낮게 잡혔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의 예비비를 올린 겁니다. 창호공사의 경우에는 견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견적이 어느 정도 취합이 다 됐을 거예요. 이 촬영하는 시점에는 결정 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된 것 같아. 한 4,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건축주가 요청한 것까지 다 플러스해서 조금 좋은 창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사제 창호가 아니고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창호를 발주를 하셨기 때문에 창호공사가 좀 견적받는 게 조금 늦어졌는데 한 4,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방금 물어봤어요. 제가 당황했거든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 내역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3억 7천 정도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문서에는요. 서류가 갈 때쯤에는 한 4억 1천, 2천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정도 아마 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안 해요, 여기. 우리 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랑 뭘 포기하겠냐라고 해서 포기할 것들을 우리가 골랐거든요. 근데 도장을 포기하겠다 해서 도장을 포기한 겁니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싹 다 받아들이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생각하지도 못한 예산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주랑 앉아가지고 돈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돈 주세요 잘 안 합니다. 뭘 뺄까요? 합니다. 뭘 빼면 좋겠습니까? 빼고 싶은 대로 순서대로 쫙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해서 그 중에 도장공사를 빼겠다 해서 도장공사 금액이 조금 작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설비공사가
840만 원 되어 있고요. 위생 배관, 옥외 배관 포함해서요. 배관 공사 비용입니다. 그리고 전기 공사가 한 1,500만 원, 라이트까지, 조명까지 다 포함을 해서 들어간 거고요. 조경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많이 줄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경 공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어떤 예산이 초과가 되는 바람에 조경 파트를 과감하게 많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생도기 4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가구 및 집기류 한 1,23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추가 금액,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바꾼 추가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마감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 당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정할 거 아닙니까? 정하는데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에서는 장판을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건축주는 대리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석 추가 금액이 올라오면서 장판으로 산정된 금액을 빼겠죠. 그게 상계 처리한다고 그러는 건데, 추가 금액에는 전부 상계가 된 금액들이 있고 아예 없었던 걸 새로 신설로 하는 게 있습니다. 신규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신규로 클라이언트께서 넣어달라 했던 부분이고, 강화마루에서 타일로 바꾼 거, 방부목에서 샌딩으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샌딩으로 마감하는 거, 그리고 일반 ABS 도어에서 9mm 문틀 그냥 히든 도어로 바꾸는 거, 그리고 창호 부분 강화마루에서 강마루로 바뀐 거, 인조 대리석 칸스톤으로 바뀐 거, 그리고 토목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금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수가 작은데 평형대 금액대로 하면은 이 정도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얘기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인테리어의 퀄리티, 뭐 그레이드에 따라서 금액도 천차만별이 있을 것이고, 건물 디자인, 건물 구조의 형태, 기타 등등 형태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다 바뀌기 때문에 한정지어서 얼마다, 평당 얼마니까 얼마 해달라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축비 지원 프로젝트의 시 현장에 대한 견적서를 공개를 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건축비 지원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께서 50% 되고 우리가 회사에서 50%를 대서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께서 토지 감정가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뽑지를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땅을 놀리기도 아쉬운 그런 상황이셨고, 그래서 건축비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준 분석을 해보고 한도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뭐 약 4억 5천에 합시다. 4억 5천에 50%면 2억 2,500인가요? 2억 1,500 정도는 건축 후에 대출로 형성이 되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건축비 지원 프로젝트에 한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50%의 자금을 모으는 게 사실 핵심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다음 촬영 때 한번 대출 이거 연이어서 가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건축비 지원 프로젝트 시 현장에 대한 견적서 공개로 마무리하고요. 빨리 서류 들고 가셔서 좋은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